네, 안녕하세요. 보험 시그널 이삼성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주환 본부장입니다. 오늘 좀 되게 좀 심각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어떤 심각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만두잖아요, 다. 아, 저희 설계사들, 저희 설계사들 그만두는 이유에 대해서. 그만두는데 왜 그만두는지 솔직히 네. 저는 이걸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본부장님도 이직하시죠? 저도 이직을 했죠. 그만뒀잖아, 거기. 그만뒀죠. 네. 나도 두 번 그만뒀습니다. 그만뒀는데 네. 두 번 어쨌든 옮기면서 내가 그만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건데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설계사들도 충분히 이유가 있으니까 그만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근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저희가 그만두고 지금 현재 보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치, 그 차이는 좀 있죠. 저는 이렇게 해서 이어서 계속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예 업계를 떠나시는 분들. 그럼 우리 얘기는 말고 근데 저희 얘기는 다음에 또 한번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 우리 얘기 말고 저희 얘기 지금, 말고 아예 설계사들이. 그만두고 보험업을 떠나는 이유 그치. 이런 이야기들을 네. 한번 나누고 싶거든요. 몇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이 주제를 다루면 생각을 해봤는데 저의 기준으로는 7개 정도. 7개 정도. 일곱 꽤 개 많네. 정도.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급여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돈. 네, 근데 그게 또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환수에 대한 이유가 좀 큰 것 같아요. 환수. 네. 환수가 정확히 어떤 시스템이죠? 저희가 어쨌든 보험 계약을 하고 그러면 2월에 저희가 수수료와 시책이 함께 나오는 구조잖아요. 맞죠. 근데 이게 보험이 잘 유지가 되면 문제는 없지만 13천 혹은 뭐 2년을 보는 회사도 있고요. 그 기간 안에 해지가 되면 제가 받았던 수수료의 일부를 뱉어내게 되는 구조. 이게 저희가 환수죠. 이 환수 때문에 그만두게 된다고 하면 실제로 이분들한테 타격이 얼마나 크길래 그만두는 건지. 사실 이런 거죠. 뭐냐면 저희는 급여와 시책이 들어오는 순간 처음부터 제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건 이 돈 뭐 내 돈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약간 맡겨놓은 개념의 네. 돈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마치 100% 자신의 것처럼 그치. 저희가 지출 관리도 못할 뿐더러 맞아요. 그리고 또 영원히 그렇게 벌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가 무분별한 소비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자리가 잡은 상태에서 또 플러스 알파 또 뭐냐면 저희가 일이 잘 될 때는 사실 환수 걱정은 크게 안 하죠. 왜냐하면 인풋이 많은데 아웃풋 환수 좀 터진다고 해도 사실 크게 리스크가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 저희가 일이 안 될 때 그럴 때 환수가 또 큰 게 들어오면 저희가 급여가 아예 없을 수도 있고 어쩌면 큰 계약이 환수가 터지면 급여가 마이너스가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실제로 마이너스가 된 분들도 몇 번 보기는 했는데. 네, 맞습니다. 굉장히 타격이 클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사실 생활이 안 되는 거고 악순환의 반복의 끝에 결국 저희 업을 떠나는 첫 번째 이유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어느 정도 좀 잘 돼야 잘 된 상태에서의 환수는 버틸 수 있지만 그렇죠. 안 된 상태에서 터지면 큰일 난다. 그렇죠. 근데 이번 그게 달 큰일 난 건 아니시고요. 반복 환수가 있었던 달도 있었지만 네, 네. 그래도 잘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환수 때문에도 이제 사람들이 그만두는 이유도 생길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럼 또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유가 두 개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일을 못해서 그만두겠죠. 못한다. 네. 근데 저는 엄연히 정의를 하자면 일을 안 해서 그만둔다 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냉정하게 따지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출근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출근만 하는 분들도 많아요. 저희는 정시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쵸. 저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만남 속에서 반드시 청약을 이루어내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저희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직업인데 그쵸. 많은 분들이 일반 사무직 직장인들처럼 네. 단순히 출근하고 퇴근만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닌 거죠. 결국은 일을 안 해서. 하고 있다. 지금 하는 일은 직장인처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돈은 또 이제 영업인처럼 돈을 벌고 맞습니다. 싶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겹치면서 실제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출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고민을 하는 그렇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편한 대로 그냥 안 나가게 되고. 근데 돈은 또 돈대로 벌고 싶다. 그렇죠. 근데 이런 욕심들 때문에 사실은 이런 큰 문제들이 생기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욕심들은 있는데 네. 근데 이 일을 내가 못할 뿐더러 심지어 안 하고 있으니까 즉 이런 사람들은 제가 질문을 하죠. 그럼 이번 주에 상담 몇 개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질문 좀 드려도 되나요? 그럼 과연 일을 안 했냐 못 했냐의 질문을 제가 드렸지만 그럼 그만두려고 하는 친구한테 제가 일을 이번 주에 상담을 몇 개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번 주에 한 개도 안 했다. 네, 그러니까 집에 가는 거죠. 그렇지. 네. 근데 대부분이 좀 먼저 보이죠. 그만둘 것 같은 사람들 출근율도 일단은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렇죠. 보이죠. 네. 그리고 내가 분명 이 사람이 분명 고객을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 네. 전화하면 옆에서 뭐 삐용삐용 소리 들리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 저는 아닌데 제가 실제로 전화를 잡은 네. 적은 있죠. 예. 아, 잡으러 가신 적이 제가 있으셨어요? 뭐 거의 뭐 아. 사냥꾼이라서. 자,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본부장님? 저는 생각을 했을 때 교육이나 약간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봅니다. 교육이나 시스템. 그러니까 저희로 따지면 아침에 이제 원수상 교육도 할 거고 네. 이제 뭐 본부장님도 그 조직원들을 데리고 이제 뭐 TA라든지 이런 것도 교육 다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교육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조직들이 의외로 되게 많고 원수사 교육 자체도 없는 데들도 의외로 많던데요. 원수사 교육은 한 달에 한 기본적으로 한 10번 가까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많게 할 때는 그쵸 10번 이상도 네. 하는데 네. 저희야 또 그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시스템화되어 있으나 그쵸 시스템이 되어 있으나 네. 저 외부적인 얘기들도 좀 들어보면 그것들이 안 돼 있어서 그만두는 분들도 의외로 되게 많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이나 시스템이 부재를 통해서 맞아요. 어떤 상품을 팔아야 되는지도 사실은 제가 정보 전달을 받을 수도 없고 그쵸. 그리고 컨셉 잡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부재하게 되면 그쵸, 좀 그쵸. 아무래도 그만둘 수밖에 없다. 누가 뭐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관리자라고는 앉아 있는데 내가 교육을 해줘야 되는데 이 교육이 안 되니까 실제로 설계사들이 나가서 내가 이번 달 이슈가 뭔지 제가 충격적이었던 건 영업 전략이 있잖아요 저희는 매월 1일 그렇죠, 첫째 매월 날 1일 하는 첫째 거. 날에 네네네. 근데 이 자료를 구하려고 사람들이 돈 주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저희 회사 자료를 우리 거를 제가 팔지는 않는데 영업 전략이라는 게 네네. 없으니 네. 없는 회사들이 있어서 이 영업 전략 교육을 들으러 돈 주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런 것들 보면 그만둘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될 수 있겠구나. 오해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가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례들로 그만두는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저는 그 다음은 어떤 거냐면 요즘 솔직히 모든 회사들이 사실은 DB를 다 쓰고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돈은 비싼데 좀 품질이 낮은 DB 요거 때문에도 좀 그만두는 사람들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싶어요. 그쵸. 저는 제 생각으로 이 DB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은 입사를 했다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이 DB로 인해서 내가 회사를 선택하고 회사로 들어가는데 실제로 들어가 봤더니 품질이 굉장히 낮고 질이 낮고 가격만 높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지출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돈을 주고 사는 시스템이니까. 저는 약간 이거 도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죠? 이 DB가 약간 도박 같은 게 내가 이번 달에 10개를 사서 이 비용이 나가잖아요. 비용이 나가고 계약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사람들이 꾸준히 연습을 해서 이 DB를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 DB가 내가 여기서 계약을 못 받으니까 다음 달에 또 사보고 또 사보고 또 사보고 계속 사기만 사는 거야. 그러니까 늪이다. 그치. 내가 노력은 안 하는데. 아하. 연습 하나? 오늘 죄송하죠. 말씀 정확하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네. DB를 쓰시는 거는 뭐 교육도 하시잖아요. 하시는데 연습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DB에서 내가 계약이 나올 것 같아. 나올 것 같은데 계속 돈만 들어가는 거지. 돈만 들어가는데 계약이 안 나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진짜 빚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DB 금액만 한 달에 200~300씩 쓰는 인원이 있어요. 인원이 있는데 DB에서 계약이 나오면 다행인 건데 계약이 안 나온다 그러면 실제로 생각해 보시면 200~300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작은 돈 아니죠. 근데 이게 2달, 3달 넘어가다 보면 사실 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금액이 쌓여버립니다. 그 본부장님 관리를 안 하신 것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저는 아니고요. 과연 그러면 설계사들이 이런 시스템이나 제도 때문에만 그만두냐? 저는 저희들의 문제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요? 네. 갑자기 그러니까 좀 뭐냐? 아파하네요. 관리자들의 문제. 맞습니다. 네. 지금 관리자 오래 하고 계시잖아요. 오래 됐죠? 네. 얼마나 되시죠? 관리자만 한 8년 이상 됐죠. 네. 이렇게 오래 되셨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조직이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건 그래도 새로운 인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죠. 또 이제 나가는 인원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 나갈 때에 제일 많이 듣는 얘기는 사실 관리자 욕을 하고 나가는 경우들이 많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관리자의 역할이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신입이 들어오면 신입들을 교육을 해주고 또 그 신입들에 대한 조인 워크를 통해서 저희가 또 계약을 받아주기도 하고 이런 그쵸. 시스템이 분명히 관리자의 역량이 좀 필요한데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나갈 때에 저희 관리자 욕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
앞에 1, 2, 3, 4번에 해당이 되나요? 그러니까 그만둘 때 네. 꼭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또 저 관리자의 욕을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치. 본부장님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으신가요? 저는 없어서. 없으셨어요? 예. 네, 축하드립니다. 보통 1, 2, 3, 4번에서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관리자 역할이라는 게 물론 네.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 그다음에 교육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힘들 때 있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계약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의도치 않게 환수가 나왔거나 맞죠. 아니면 좀 상담을 기대하고 갔는데 계약이 안 나오거나 이랬을 때 사실 멘탈 케어적인 부분들도 저희가 관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진짜 100% 공감을 하는 게 그 멘탈 케어가 사실 저희가 이제 보험 영업이라는 게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다 보니까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굉장하더라고요. 그렇죠. 계약이 그렇죠. 나오면 맞습니다. 기분이 엄청 좋고 또 계약이 안 나오면 또 엄청 시무룩해지고 중간 찾는 길로 안내를 해주는 게 관리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입영을 거쳐서 일병, 상병, 병장이 됐듯이 그쵸. 사실 저희가 신입 시절을 겪고 나서 지금 현재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들의 경험했던 걸 우리가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힘든 부분들 저희가 어루만져 주고 또 잘한 부분들은 또 저희가 칭찬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함으로 인해서 사실 좀 저희 관리자와 소통 부재 혹은 이런 여러 멘탈 케어 이런 것들이 부재로 인해서 그만두는 것들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많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해요. 설계사들이 이제 본인의 능력이 떨어져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찌 보면 환경에 의해서 그만두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잘못된 걸 얘기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시죠. 저는 나태한 근태를 조금 꼽고 싶습니다. 6번째 네,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로 넘어가면 네. 근태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일을 못해서 안 해서랑 사실은 좀 약간 겹치는 부분이기는 한데 맞습니다. 근태라는 게 사실 저희가 이제 9시에 출근을 하잖아요. 그렇죠. 퇴근은 정해진 게 없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맞습니다. 우리가 퇴근은 정해진 게 없는데 6시에 꼬박꼬박 퇴근을 하거든요. 저는 그 전에 퇴근하신 분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거의 공무원 수준이라서 한 5시 반이면 불이 다 꺼져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이 시간에 나가서 영업 활동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그러니까 그렇죠. 어찌 보면 그런 거잖아요. 저희는 사실은 6시까지가 대부분 근무 시간이라고는 하지만 이 6시 끝나고 나서의 일반인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같이 집에 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게 제일 큰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나태한 근태를 말씀을 네. 하셨는데 사실 처음부터 거의 대부분의 설계사들이 나태한 근태를 처음부터 나타내지는 않지 않나요? 그쵸. 처음부터 티는 안 나죠. 티는 안 나는데 일정 시간이 좀 지나면 그러니까 약간 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삼성 본부장님 말대로 요것들이 이제 다 조합이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7개까지 얘기를 하면 네. 한 명이 완전체가 나올 거예요. 아하. 흐름이 생긴다고 좀 봅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그만두는 설계사가 제가 지금 7가지를 말씀드린 거에 되게 하나예요, 그냥 하나. 해당이 다 하나씩 다 그렇죠. 된다는 말씀이시죠? 보세요. 환수 터지지. 네, 그렇죠. 환수 터지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할 수도 그럴 있죠. 수도 있죠. 못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왜 일을 못 하겠어요? 교육이 안 되니까. 근데 거기다가 관리자들도 교육 관리를 안 해줘.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출근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안 하고 싶죠. 여기서 이제 나태한 근태까지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게 다 하나같이 다 연결이 돼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저 어쨌든 반대로 얘기하면 나태한 근태였기 때문에 또 어쩌면 맞아요. 이게 나빠진 걸 수도 있다라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근태가 100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100이죠. 저희 일에 임하는 태도, 자세, 저희 업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희 관리자도 보기 싫어지고 그 근태가 안 되니까 일도 하기 싫어지고 그렇죠? 이렇게 좀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좀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뭐 그만두는 설계사든 사실은 현업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되면 사실 그만두는 제일 큰 이유가 될 수도 있거든요. 뭔가요? 결국은 우리가 돈 벌려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돈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설계사들이 돈 관리가 안 되니까 내가 아까 이제 환수나 이런 것들 얘기를 할 때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갑자기 돈을 좀 많이 벌게 되니까 이 씀씀이가 갑자기 커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씀씀이가 커지는데 우리가 일이 매달 똑같이 잘 되고 안 되고 막 이게 들쑥날쑥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잘 될 때야 그 씀씀이대로 써도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죠. 안 될 때가 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면 사실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맞습니다. 무분별한 씀씀이. 그쵸. 그죠? 네, 과도한 지출.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무너진다. 결국에 네. 1번부터 7번까지 얘기를 하다 보면 네네. 그러니까 하나하나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저 중에 저기서 한두 개 정도 해당이 된다고 하면 사실 충분히 극복을 할 수 있는 부분일 맞습니다. 수도 있어요. 그만두는 이유의 반대, 7가지 이유를 반대로 한다라고 하면 저희는 성공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저희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를 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씀씀이 관리 잘하고 네. 그리고 고객 관리 잘하면 당연히 환수 터질 일 없겠죠. 없죠. 그리고 저희가 근태가 무너지지 않고 정확하게 출퇴근 지키고 그렇죠. 그리고 상담 많이 하고 네.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고 저희가 그다음에 DB도 처음에는 투입량이 많아질지언정 점점 지인화를 통해서 소개를 받고 그러면서 DB의 사용량을 점점 줄여나간다라고 하면 비용적인 부분도 분명히 줄어들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또 관리자가 소통을 또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모든 것들 다 소통하고 또 멘탈 케어 받고 이런 것들 다 한다고 한다면 네. 그만두는 설계사가 아니라 성공하는 설계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번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은 이제 뭐 그만두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따지다 보면 이것만 안 하면 이것만 안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설계사가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좀 결론을 짓고 싶네요. 7가지 혹시라도 해당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여기에 뭔가 좀 스며들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짧고 간결하게 아주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저희 쪽으로 와라. 네, 그런 얘기. 혹시 그런 얘기신가요? 아니 뭐 그러셔도 되는데. 네. 오늘 어쨌든 이제 설계사가 그만두는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다음번에는 저희가 더 유익한 그리고 저희 설계사분들에게 더 도움될 만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